자, 저번 시간까지 한 거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리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학 1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죠. 수학 1입니다. 수학 1. 자, 수학 1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원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는 단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려면 지수를 알아야 되고 로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수도 공부했고 로그도 공부한 겁니다. 자, 요게 끝나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삼각함수라는 단어를 할 겁니다. 계속 함수 이야기죠, 그죠? 네, 삼각함수. 자, 그게 끝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수열. 됐습니까? 자, 여기 수학원은 이렇게 세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실은 어떤 걸 먼저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영 하는 거지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그죠? 여기는 우리는 크게 나누면 세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스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자,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어떤 걸 했냐면은 우리가 지수라는 아이도 공부를 했고, 그렇죠? 지수도 했고 로그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렇죠? 지수라는 친구와 로그라는 친구를 공부를 한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스텝 1. 스텝 1입니다. 그렇죠? 자, 지수에서는 어떤 걸 공부했는지 생각해 볼까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봤는데,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지수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은 첫 번째로 어, 지수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지수 표현의 정의죠. 지수의 정의. 그렇죠? 즉 지수의 정의라고 하면 자 빠르게 다시 정리할게요. A의 그죠? n제곱의 정의더라. 그죠? 됐습니까? 그럼 A의 n제곱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자, 첫 번째 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면 이제 말로 해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겁니다. n이 자연수면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거듭제곱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거듭제곱. 됐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도 약속을 했죠. 어떤 걸 약속했냐면은 a의 0제곱은 1로서 약속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로 약속을 한 거죠. 그죠? a의 n제곱분의 1입니다. 단 이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도 정의를 내렸죠. a의 n분의 n제곱. 됐습니까? a의 n분의 n제곱은 어떻게 쓰기로 했다? m제곱근의 그렇죠? a의 n제곱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얘를 실수로 쓰기 위해서 어떻다? A가 양수인 경우만 이렇게 약속을 내릴 수 있었다. 됐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 A의 n제곱이라는 이 지수 표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한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요 정도로 이제 우리 점점 이제 요약이 심플해지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요거를 약속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은, 그럼 도대체 이 숫자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은 몰랐다가 이제 제 지수를 배우기 전에 다시 공부를 하고 들어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거듭 제곱근이란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했냐면 이 숫자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A의,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의 n제곱근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A의 n제곱근은 어떤 뜻이었다? 요거는 선생님 계속 써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매일 잊어요. 그죠? A의 n제곱근은 어떤 숫자를 말하느냐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말한다. n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를 말하더라.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 그럼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있는 거죠? 여기는 n개가 있는데 우리 n개에 모두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중에서 실수에 관심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실수는 몇 개가 있냐면은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홀수면 실수는 딱 한 개 있고 그 한 개 있는 친구를 어떻게 쓰더라? n제곱근 a라고 쓰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누구에 따라 달라지더라? a에 따라 달라지더라. a가 양수면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 있는 친구가 누구였다? 하나는 플러스 n제곱근의 a고 하나는 마이너스 n제곱근의 a에 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0이면 한 개밖에 없더라. 그게 누구였다? 0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짝수번을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더라. 그래서 여기는 없다. 요 정도. 됐습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었고, 그죠? 우린 얘를 제로 스텝으로 해서 스텝 제로로 해서 공부를 했었다. 스텝 제로. 스텝 제로를 한 이유는 요걸 약속하기 위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지수를 정의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지수에 대한 계산을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였다? 지수 법칙이었다. 실은 이 지수 법칙을 사용하려고 지수를 약속을 한 거죠. 왜 지수 법칙을 쓰면 여러 가지 심플한 계산들을 심플하게 해줄 수가 있었다. 있습니까? 그래서 x와 y가 실수 있습니까? 이제 지수에 모든 실수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수를 하려면 지수 표현이 실수가 나오려면 미수 역할을 할 아이들은 전부 다 양수해야 된다.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누가 되신다? a의 x 더하기 y제곱이 되시는 거고, 그죠? 두 번째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그죠? a의 x 마이너스 y제곱이 되시는 거고, 세 번째 a의 x제곱의 괄호 밖에 y제곱은, 그죠? a의 xy제곱이 되시는 거고, 네 번째 ab의 x제곱은 누가 되는 거죠? a의 x제곱, y의 x제곱.
다섯 번째, a분의 b의 x제곱은 a의 x제곱 분의 b의 x제곱 이 대시더라. 됐습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지수, 확장된 지수 법칙이라고 하시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지수의 계산은 우리가 여기 실질적으로 써먹는 건 얘죠. 근데 그걸 써먹으려면 얘네들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우리가 지수에서 공부했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수였죠, 지수. 됐죠? 자, 이게 지수였습니다. 지수에서는 이런 걸 했었다. 됐습니까? 기억을 떠올리시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특히 수학원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막 혼재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고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했죠? 이제 로그를 좀 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스텝으로는 로그를 했는데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네, 뭐 그래도 꾸역꾸역 해봅시다. 자, 로그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다 했는데 요거는 어디다 갖다 쓸까요? 자, 장소가 네, 요쯤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자, 관통해서 가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쭉 한번 로그에 대한 이야기는 요 밑에서 정리를 할게요. 자, 어디 쫙 해서 있습니까? 로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적당히 화살표해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했냐면은 로그의 정의라는 걸 했습니다. 첫 번째. 했습니까? 첫 번째는 도대체 로그가 뭔지 했습니까? 첫 번째, 로그의 정의. 로그의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처음 보는 숫자니까. 로그의 정의. 했습니까? 자, 로그는 어떤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실은 그게, 애초에 로그가 탄생한 거는 그게 아니라, 했습니까? 어, 복잡한 곱셈의 연산을 덧셈에 대한 연산으로 바꾸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 로그는 처음 탄생했을 때는 우리가 막 복잡한 계산할 때 뭐 빨리 찾죠? 계산기 찾죠. 그죠? 계산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산기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엄청난 인간의 산수 연산 능력을 발전시킨 하나의 인류의 도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로그로 연산을 하진 않죠. 대신에 이 아이의 새로운 쓰임새가 있습니다.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 같은 것들을 있습니까? 우리가 직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이즈를 좀 어, 직- 줄여주든지 늘려주든지 뭐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현대 첨단 과학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그죠? 일종의 이제 수학적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어떤 걸 로그로 쓰기로 했냐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로그 A에 B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자, 요거를 말로 하면 자, 얘가 어떤 수야라고 물으면 우리는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A에 붙이면 A를 미수로 하면이죠. A에 붙이면 B가 되는 지수입니다. 라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에 붙이면 B가 되는 지수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 쓰는 로그의 정의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의 B가 어떤 수야라고 물으면 말로 설명해 줄 때는 이거 A에다 갖다 붙이면 B가 되는 지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미수 A에다가 갖다 붙여서 지수의 역할을 시키면 요 값 자체가 뭐가 되신다? 그렇죠? B라는 값이 되신다. 됐습니까? 이게 로그의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죠.
A에 붙이면 B가 되는 지수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것만 안 잊으셔도 정말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랬냐면은,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 있었죠. 로그가 정의될 조건. 정의될 조건. 됐습니까? 그래서 로그 A에 B가 있을 때 이름을 좀 붙였죠. 우리는 요 A를 밑에 있는 수라고 해서 밑 또는 밑수라고 불렀고, 됐습니까? 요 B를 우리는 진수라고 불렀습니다. 됐습니까? 요건 사람들이 만든 어떤 약속된 체계라 그랬는데 이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버그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버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려면 됐습니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진수 조건. 그렇죠? 자, 진수는 어떤 수였다? 진수는 양수다. 이게 진수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밑조건 또는 밑수 조건. 밑조건 또는 밑수 조건은 뭐였다? 밑수는 1이 아닌 양수다. 밑수는 1이 아닌 양수다. 밑은 1이 아닌 양수이다. 양수 얘기만 해서도 안 되고 1도 안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죠? 됐습니까? 버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가 정의될 조건을 했었고 이렇게 약속된 그렇죠? 로그를 가지고 됐습니까? 이렇게 약속된 로그를 가지고 우리는 연산을 하기 위한 성질들을 그죠? 공부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입니다. 세 번째는 로그의 성질. 한번 쭉 써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써보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나는 다 알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말로 먼저 해볼게요. 어, 진수가 1이면 로그는 얼마였죠? 진수가 1이면 로그는 0이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는 1이다. 그렇죠?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로그 A의 1은 얼마다? 0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로그 A의 A는 얼마다? 그렇죠? 1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는 자,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었다. 그죠?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였다.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었다. 그렇죠? 3번으로 붙일게요. 3번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 나누기 Y였다. 괜찮죠? 네 번째 밑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자, 그치만 진수의 지수는 분자, 미수의 지수는 분모. 즉 무슨 말이냐면은 로그 A의 m제곱이고 여기 B의 n제곱이라면 얘도 나가고 얘도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m분의 n의 로그 A의 B가 되시더라. 됐습니까? 다섯 번째, 밑과 진수를 자리 바꿈하면 그 전에 이거부터 하나의 로그는 두 개의 로그로 찢을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밑변환 공식이라 그랬습니다. 즉 로그에 A에 B가 있는데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찢어서 두 개의 로그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분모에 로그 A가 있고
분자에 로그 b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수는 내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1이 아닌 양수라면. 게다가 안 써도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안 쓰면 10이 생략돼 있고 10이 생략돼 있는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밑과 진수를 자리 바꿈하면 역수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로그 a의 b라는 이 숫자에 뭘 만들고 싶다? 역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역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자, 일곱 번째로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로그 a에 b가 있고 됐습니까? 얘를 c에다 붙인 숫자랑 로그 a에 c가 있는데 얘를 b에다 붙인 숫자는 같더라.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여기 로그. 됐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텝 1이 끝난 겁니다. 지수라는 숫자를 공부했고 로그라는 숫자를 공부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그 다음은 두 번째 스텝으로 가시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스텝. 자,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이제 뭘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미 예고를 해드렸냐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일종의 네 가지겠지.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고, 됐습니까? 자,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하실 거고, 방정식, 부등식, 됐습니까? 자, 그리고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할 겁니다.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뭘 할 건지 일단은 틀을 잡아놓고 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두 번째 스텝입니다. 스텝 2.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나서 뭘 하실 거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살펴볼 겁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둘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됐습니까? 요게 세 번째 스텝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여기 첫 번째 여기 섹션이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 읽지 말라고 지금 계속 지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스텝 3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 하셨으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지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자, 이 표현이 지수를 표현하고 있는 건지, 지수 방정식인지, 지수 부등식인지, 지수 함수인지, 제발 그거를 구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게 식인지, 방정식인지, 부등식인지, 함수인지, 그거 구별하는 게, 됐습니까? 그것만 구별돼도 거의 수학의 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한번 했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로그를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됐습니까? 자,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됐습니까? 각종 이제 유형별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조금 더 연습을 한 뒤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괜찮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 이제 우리 로그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이런
그걸 응용해서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자 이겁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시면 양수 XYZ에 대해서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 있고 이때 이걸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자, 해봅시다. 로그 자, 로그 문제를 다시 쓰면 로그 2의 x 더하기 2의 로그 4의 y입니다. 되겠죠? 더하기 3의 로그 8의 z입니다. 됐습니까? 얘가 1이라 그럽니다. 자, 이쪽을 연산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문제점이 있죠. 미수가 여기는 2고 여기는 4고 여기는 8이고 단순히 얘네들을 이쪽으로 올려서는 로그의 덧셈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그의 덧셈은 미수가 같을 때만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이 4를 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2의 제곱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미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는데 분모로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약분이 되실 거다. 자, 8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고 됐습니까? 미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는데 분모로 나가서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한 거를 다시 한번 쓰시면 누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x 더하기 여기는 약분됐으니까 로그 2의 y만 남을 거고 더하기 로그 2의 z가 남으시죠. 그게 얼마? 1이다. 됐죠? 그러면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될까요? 로그 2의 진수끼리 곱하시면 되죠. x, y, z인데 이게 얼마다? 1이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x, y, z를 구하실 수가 있는데 로그의 성질로 그죠? 로그 값이 1이 되는 순간은 언제죠? 밑과 진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XYZ가 얼마라는 소리죠? XYZ가 그쵸? 2가 되셔야 되더라. 그래서 앞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XYZ가 2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어떤 아이죠? 이 친구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시면 나는 얘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2의 x제곱에 괄호 밖에 y제곱에 괄호 밖에 z제곱을 계산해야 되고 그럼 지수 법칙을 쭉 쓰면 되겠죠. 2의 x, y, z제곱이고 근데 힌트로 얘가 2라고 구해놓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답은 뭐가 될까요? 4라고 하시면 되겠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지 알겠죠? 맞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학교 시험, 뭐 모의고사 수능, 뭐 다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됐습니까?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은 힌트로 로그 10의 2 생략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써도 된다 그랬죠? 얘가 A고 로그 10의 3이 B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뭐라 그랬냐면 로그 10의 1.08이라는 숫자를 A와 B, 즉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3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로그 10의 1.08은 분수로 나타내 버립시다.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누가 되죠? 108이 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약분을 하셔도 되는데 미수가 10일 때는 굳이 약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냥 로그의 성질로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로그의 뺄셈이 되시겠죠. 로그의 10의 108이고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100인 거죠. 됐습니까? 뒤에 거가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얘는 로그의 10의 제곱인 거죠. 그럼 이거 앞으로 나가셔도 되죠. 그 다음에 로그 10의 10은 얼마인 거죠? 1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는 2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108을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108을 소인수분해하면 그죠? 4 곱하기 27이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4 곱하기 27 맞나요? 428?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됩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자, 다시 쓰면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은 로그 진수의 곱셈이니까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세제곱 미수는 10 됐습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또 앞으로 나가실 수 있고 얘가 또 앞으로 나가실 수 있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얘가 누구라 그랬죠? A라 그랬고 얘가 B라 그랬죠. 정리해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뒤쪽에는 정리를 했더니 2가 나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2A 그렇죠? 플러스 얼마? 3B 즉 얘를 정리했더니 2가 나왔고 얘가 2고 마이너스 2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시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겁니다. 2번 됐습니까? 자, 2번을 해볼게요. 자, 2번은 자, 힌트로 주기를 로그 2의 3이 A고 로그 2의 7이 B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로그의 42의 얼마다? 56인 거죠. 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힌트로 주어져 있는 로그 값이 미수가 2인 로그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미수가 42인 로그잖아요. 그럼 내가 미수가 2인 로그를 힌트로 쓰려면 얘네를 미수가 2인 로그로 바꿔야 되겠죠. 뭘 해야 되는 거죠? 밑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밑 변환 공식을 쓰셔야 된다 이겁니다. 미수를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시면 그렇죠? 두 개의 로그로 찢을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모의 로그의 42 분자의 로그의 56이라고 쓰고 미수는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를 쓸 거다? 2를 쓰겠다. 그러면 이 힌트를 적절히 이용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얘네들을 다시 풀어 헤칠 건데 소인수 분해를 좀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56은 7, 8, 56이죠. 그렇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라고 쓰실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2는 76, 42죠. 그러니까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7로 쓰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정리를 하시면 로그 2에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그죠? 다 더하기로 찢어버리면 되겠죠?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7이 되시는 거고, 됐습니까? 분자는 로그 2의 세제곱, 그렇죠? 더하기 로그 2의 7이 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앞으로 내려가실 거고, 그죠? 로그 2의 2는 얼마인 거죠? 로그 2의 2는 1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7은 여기서 b라고 한 거고, 얘는 b가 되실 거고, 그렇죠? 얘는 1이고, 얘는 a로 쓰기로 했고, 얘는 b고,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분모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시는 거고, 분자는 3 더하기 b라고 쓰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되겠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형할 건지가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되는 핵심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패턴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을 선생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네. 자, 일단은, 자, 봅니다. 10의 x제곱을 a라고 했고, 10의 y제곱을 b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z제곱을 c라고 했습니다. 여기 힌트입니다. 다음을 xyz로 나타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뭐 로그로 바꾸고 하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됐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로그 a의 b가 있습니다. 로그 a의 b. 됐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그대로 줬잖아요. a 대신에 10의 x제곱, b 대신에 10의 y제곱을 쓰라 이겁니다. 로그 하시고, 그쵸? a 대신에 뭘 쓴다? a 자리에 10의 x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10의 x제곱, 그쵸? b 대신에 10의 y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성질을 알잖아요. 밑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죠. x분의 y가 되시는 거고, 그쵸? 남아있는 거 다시 쓰시면 로그 10의 10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누가 되신다? 얘가 1이니까 x분의 y만 되시더라.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똑같이 갑니다. 로그에 이번에는 ab잖아요. ab. 그 다음에 여기는 c의 제곱이잖아요. 그대로 써봅시다. 그죠? 됐습니까? 로그에 a는 10의 x제곱이고 b는 10의 y제곱이잖아요. 그쵸? c제곱이잖아요. c는 이거니까 c제곱이면 어떻게 되죠? 요거 제곱하시면 양변 제곱하시면 여긴 10의 2z제곱이고 c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z제곱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의 2z제곱. 그렇죠? 끝났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 법칙으로 10의 x 더하기 y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분모로 나가고 얘가 분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시면 x 더하기 y 분의 2z 이렇게 되십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로그 10에 10이 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가 1이니까 결국 남아있는 친구는 x 더하기 y분의 2z 이렇게 남으실 겁니다. 됐습니까? 괜찮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됐습니까? 로그에
루트 b의 c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도 해볼게요. 루트 b를 따로 정리를 해놓고 가볼게요. 루트 b. 루트 b는 b의 몇 제곱이죠? 2분의 1 제곱이죠. 근데 b가 10의 y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10의 y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b는 10의 얼마? 2분의 y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더 귀찮으면 얘를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해놓고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로그에 일단은 c는 그대로 한번 쓰시고 루트 b는 b의 몇 제곱이죠? 2분의 1 제곱이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게 또 나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시면 분모로 나가실 거고 2분의 1 분의 1이 되실 거고 로그 b의 c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시는 거고 로그 이제 b 대신에 뭐 쓴다? b 대신에 10의 y제곱 c 대신에 10의 z제곱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가시면 자 이제는 누가 얘가 앞으로 나가서 분모로 가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나가서 분자로 가시겠죠? 얘는 1이니까 그냥 바로 답 쓰실게요. 그렇죠? 누가 되신다? y분의 2z 되겠죠? 네. 뭐 물론 우리 교재 해설 보시면 그냥 얘를 로그로 바꿔가지고 로그 성질 쓰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됐습니까? 뭐 밑변환 공식 뭐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심플한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요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지수에서 많이 봤죠. 지수에서. 지수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자, 일단 지수로 해결해 놓고 갈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런 거 나오시면 그냥 지수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25의 x가 10이고, 그쵸? 4의 y 제곱이 또 10인 거죠. 근데 나는 누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지수할 때 어떻게 했죠? 얘를 양변 x분의 1제곱을 한 거죠. x분의 1제곱, x분의 1제곱 이런 거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신다? 25는 10의 x분의 1제곱이 되시는 거고 있습니까? 얘는 양변 몇 제곱을 한다?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을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4는 10의 y분의 1제곱 됐습니까? 그럼 요거 변변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곱하시면 얘랑 곱하시면 100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10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되시는 거죠. 근데 100은 10의 제곱이 되시는 거죠. 얘 둘이 같아지려면 결론은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2라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왜 로그 단원이 또 있냐? 로그를 이용해서도 풀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시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지수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때를 대비를 해 놓자는 취지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시느냐? 됐습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자, 25의 x 제곱이 10이라 그랬고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4의 y 제곱이 10이라 그랬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였냐면 지수 등식을 로그 등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어디서 시작? 미수에서 시작. 그래서 로그 25의 10은 x죠. 로그 25의 10은 x인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 로그 4의 10은 y인 거죠. 그죠? 그래서 로그 4의 10은 y인 겁니다. 근데 나는 누가 필요하죠? x분의 1과 y분의 1이 필요하니까 양변
역수를 만들 겁니다. 이거의 역수는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꾸시면 되죠. 로그 10에 25. 그렇죠? 가 x분의 1이랑 같아지시는 거고, 얘는 로그 10의 4가 y분의 1이랑 같아지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얘를 변변 더해버릴 거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로그의 곱셈이죠. 25 곱하기 4는 100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시는 거죠. 근데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얘가 로그 10의 제곱이고 2는 앞으로 가실 거고 얘가 1이니까 결국은 얘가 2입니다 라고 풀어주셔도 괜찮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뭐 이 방법이 괜찮으시면 이 방법으로 가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뭔가 막혀서 안 될 때는 로그로 해결을 하실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로그와 2차 방정식인데, 됐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요것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유형들은 뭐 빠뜨릴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럼 두 실근이 나오면 우리는 2차 방정식 주고 두 실근이 나오면 자동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습관적으로 구해 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죠? 5. 두 근의 곱도 5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또 다른 힌트를 주기를 A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뭘 계산해 줘야 되느냐면은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를 계산해야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은 뭘 하셔야 되느냐면 로그 A의 알파 베타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알파 베타는 여기 있습니다. 얘는 5입니다. 그럼 이제 A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A. 그래서 A가 뭔지 봤더니 A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근데 알파가 더 크니까 A는 0보다 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있죠. 바로는 못 구하시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얼마를 더 빼면 되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쵸? 얘가 5니까 25고, 마이너스 얘는 얼마? 20. 알파 베타 5니까. 그래서 5입니다. 따라서 루트 씌우면 되는데 양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가 되시는 거죠? 루트 5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 되신다? 루트 5. 근데 루트 5는 5의 몇 제곱이죠? 5의 2분의 1제곱이죠. 그걸 다시 쓰시면 어떻게 되죠? 로그의 5의 2분의 1제곱의 5가 되시는 거고. 그죠? 얘 앞으로 나가실 수 있죠? 나가서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2분의 1분의 1이고 여기에 로그 5의 5가 되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2죠. 그래서 답은 2가 되십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시는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그와 2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존재하더라.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ABC의 크기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식 단순히 정리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해봅시다. A를 먼저 정리를 하십니다. A는 누구냐면은 2의 지수의 로그가 있습니다. 1 플러스 로그 2의 4조. 됐습니까? 여기에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2의 제곱이고 얘는 앞으로 나가서 2 곱하기 로그 2의 2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2입니다,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2니까 결국은 얘는 2의 세제곱이어서 그냥 8, 요 정도 되시겠죠? A는 8이네요, 그냥. 뭐, 그냥 이런 거 정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B를 볼게요. B는 로그 3의 81에 곱하기 루트 3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쓰시면 로그 3의 81은 누구의 몇 제곱이죠? 3의 4제곱이고 곱하기 됐습니까? 루트 3은 3의 몇 제곱이죠?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시느냐면은 로그 3의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제곱이 되시는 거고 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9의 로그 3의 3이니까 그쵸? 얘는 2분의 9가 되신다. 그죠? 4.5가 되신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C를 정리해 볼게요. C는 2 로그 4의 됐습니까? 64의 루트 8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고 로그 하시고 미수에 있는 4는 2의 제곱으로 쓰십니다. 됐습니까? 64는 2의 몇 제곱이죠? 6제곱. 됐습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죠. 여기 얼마 생략돼 있죠? 2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2의 2분의 3제곱.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자, 이때 요거 먼저 밖으로 내보내시면 이게 약분돼서 얘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거 다시 쓰시면 로그 2에 6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얼마죠? 2분의 12에다가 그죠? 2의 2분의 15제곱이죠. 그럼 이 2분의 15제곱이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5의 로그 2의 2니까 얘가 또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5. 그렇죠? 그래서 얘가 4.5. 얘는 27, 14니까 7.5.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누가 제일 크다? A가 8이니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구? C. 그 다음에 B. 순서로 크기가 정해지신다. 괜찮죠? 됐습니까? 자, 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 됐습니까? 노트를 하나 해놓고 갈게요. 노트 됐습니까? 음. 실수 X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 실수면 다 실수 X의 됐습니까?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면 됐습니까? N이라고 하고 됐습니까? 실수 X의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X를 어떻게 쓰실 수 있는 거죠? X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십니다. 됐습니까? 되겠죠? 자,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알파는 범위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수를 범위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소수 부분은 있습니까? 1과 0 사이의 수든지 0이든지 이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갈 거다. 어떤 실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일단 노트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1번 2.4가 있습니다. 실수죠. 2.4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정수 부분은 2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4의 소수 부분은 얼마라고 하면 될까요? 소수 부분은 0.4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두 번째,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정수 부분.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 가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2의 소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소수 부분. 0.2? 마이너스 0.2? 자, 0.2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두 개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0.2 괜찮은데, 합하면 1.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 못 시킨대요. 이거를 소수 부분이라 안 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찾을 겁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합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고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돼야 되고 얘는 정수여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여기다가 1을 더하시고 여기다 1을 빼십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정수 부분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 여기에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0.8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의 소수 부분은 0.8입니다.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요게 조금 생소하죠. 그죠? 됐습니까? 양수일 때는 상관없는데 됐습니까? 음의 실수인 경우에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 정도만 우리가 사전 작업으로 체크를 해놓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우리 원래 교재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 단원이 상용 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단원인데 이 상용 로그는 로그 단원 맨 마지막으로 돌려버릴 겁니다. 맞습니까? 얘를 안 하고 해도 뒤에 이야기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얘는 대신에 요거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라서 맞습니까? 우리 아직 로그가 익숙하지 않아서 로그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기다렸다가 됐습니까?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상용 로그를 하고 로그 단원을 끝낼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때 이 문제를 또 다시 풀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래도 일단 맛만 보고 갑시다. 로그 2의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로그 2의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됐습니까? 지금 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두 개를 다 찾아야 될 때 항상 누구를 먼저 찾으셔야 되느냐면 소수 부분을 먼저 찾기가 힘듭니다. 정수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순서를 써가면서 할게요. 첫 번째 스텝은 정수 부분 찾기입니다. 정수 부분 찾기. 정수 부분 찾기.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럼 로그 2의 7의 정수 부분은 어떻게 찾느냐? 됐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똑같이 로그 2, 자, 진수는 생략해 쓰지 마시고 로그 2라고 쓰시고 여기 진수를 찾아낼 건데 됐습니까? 2의 네모 제곱과 2의 세모 제곱 사이에 오도록 네모 세모를 써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7은 2의 몇 제곱과 2의 몇 제곱 사이에 있는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7은 2의 제곱이 4고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요 사이에 있겠죠. 그럼 요 부등식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게 얼마인 거죠? 2가 내려올 거니까 얘가 2고 얘가 3인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7은 2와 3 사이의 어떤 수이니까 얘가 2. 얼마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2의 7의 정수 부분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2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스텝은 소수 부분 찾기인데 정수 부분을 찾았으면 소수 부분은 찾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찾으시냐면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수에서 정수 부분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로그 2의 7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으시느냐? 소수 부분은 원래 수가 누구냐면은 로그 2의 7인데 됐습니까? 여기서 누구를 뺄 거다? 2를 빼버리시면 된다. 요렇게 두셔도 되는데 얘를 정리를 좀 할 겁니다. 로그 2의 7 빼기 2는 자 여기 곱하기 로그 2의 2가 있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로그 2의 4라고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를 로그 2의 4분의 7로 쓰실 수가 있고 이게 로그 2의 7의 소수 부분입니다. 즉 얘가 B다 이겁니다. 얘가 A고. 자 그래 놓고 뭐 하실 거냐면은 구해달라 그러죠. 4 곱하기 3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요걸 계산해 볼 겁니다. 4는 그대로 쓰시고 3의 a제곱, a는 2니까 쓰시면 될 거고 플러스 2에 됐습니까? b 대신에 뭘 쓴다? 로그 2의 4분의 7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2에 붙이면 4분의 7이 되는 지수가 2에 붙었으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죠? 4분의 7이 되시는 거죠. 얘는 9가 될 거고 4를 분배 법칙 하겠습니다. 4, 9, 36에다가 플러스 7이어서 정답은 43 이렇게 해결되시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패턴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은 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유형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우리가 상용 로그를 할 때 다시 한번 더 문제를 더 살펴보고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상용 로그에서 주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미수가 10인 로그를 이용해서.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의 연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